중국 정부가 스리랑카와 케냐에서 들려온 사상 초유의 소식에 당혹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인도양과 아프리카에서 패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의 일환으로 스리랑카와 케냐를 중심에 놓고 1대1로를 야심차게 추진해왔는데, 최근 들어 이들 국가에서 1대1로를 손절하고 한국과 손잡는 광경을 연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1일 스리랑카의 유력 경제매체인 이코노미 넥스트는 중국과 맺은 1대1로 사업으로 인해 국가 파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렸던 스리랑카 경제가 다행스럽게도 한국이라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면서 다시 스리랑카 경제를 부활시키게 됐다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부패 혐의와 국가 파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지난해 7월에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취임한 라닐 위크레마싱해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연일 고군분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관련된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크나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차가 스리랑카의 자동차 기업인 아반스 오토와 합작해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선보였는데, 이 자리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감격에 겨운 모습으로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리랑카 현지 매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신차 출시에 대해 매우 감동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차량의 도입은 스리랑카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조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뤄졌고, 저는 이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스리랑카 매체는 자국 대통령이 현대차의 신차 발표 행사장에 직접 참석해 이처럼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건넨 것은 그만큼 스리랑카가 직면한 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리랑카의 국가 파산이 선포됐던 지난해 8월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과의 협력이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안겨주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스리랑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약탈적인 행태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 당시에 친중 노선을 보여온 스리랑카와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중국 정부는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에 269헥타르 넓이의 간척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150억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최첨단 해외 금융센터와 정박지를 비롯해 호텔과 호화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해당 기공식에 직접 참석해 스리랑카를 21세기 대양 실크로드의 주요허브라고 칭할 만큼 스리랑카와의 경제협력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선 2010년에는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 스리랑카 남부 지역에 한반도타 항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2020년부터 급변하더니 이내 약탈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보건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에 덩달아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스리랑카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 파산에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펼치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타 항구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몰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1대1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부채에 대해서도 단 한 푼도 경감해주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8일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이 스리랑카에 대한 부채 경감을 위해 중국도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을 뿐더러 스리랑카 정부가 IMF에 다급히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채권단과의 부채 재조정 합의가 절실한데도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계속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리랑카의 이 같은 곤란한 처지를 놓고 중국 정부가 가진 오만을 부려왔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 한국의 진심 어린 경제협력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있어서 억만금의 보물과 비견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인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 경제매체인 이코노미 넥스트는 친중 정부가 퇴진한 이후 자국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스리랑카 대통령이 자국에서 이뤄진 현대차의 신차 출시에 재차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단계가 한국과 스리랑카 간의 협력과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또한 이를 통해 다른 많은 투자자들이 스리랑카에 도착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 그랜드 i10 차량이 스리랑카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 놓여진 신뢰를 더욱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리랑카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아프리카의 핵심 국가인 케냐에서도 그동안 중국과 맺어왔던 1대1로를 파기하고 한국과 강력한 방위동맹을 맺자는 목소리가 연일 빗발치면서 가뜩이나 수세에 내몰린 중국 정부를 더욱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2일 케냐의 주요 매체인 더스타는
케냐의 경제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닌 한국과의 동맹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첨예한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아시아 지역인 대만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날선 대립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또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장악을 위해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일 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신냉전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미국 정부만 하더라도 신냉전의 도래를 당연히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2월 7일에 있은 연두교서에서 1949년 이후 적을 상대로 한 정권교체와 봉쇄, 그리고 대탕트로 이어지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아들였다.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다음날 118차 의회 전체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있은 개회사에서 전쟁복을 힘주어 쳤다. 따라서 이 매체는 열강들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되고 있는 만큼 케냐 정부가 과거처럼 냉전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성장 시스템과 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산복합체 산업을 서둘러 육성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서 자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으면 아프리카 대륙이 또다시 세계 열강들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은 결과적으로 군수산업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케냐 정부가 재빨리 이를 기회로 인식하고 방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케냐 매체인 더스타는 오늘날 세계 방위산업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현실을 여실히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7년 연속 증가해 2조 1,33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수치가 2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 GDP의 2.2%를 차지한다. 이로써 방위산업은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통신산업을 앞질러 10번째로 큰 글로벌 산업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케냐의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군수산업을 재빨리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케냐의 주력 수출품이 농산물에만 그치고 있고 중국과의 1대1로로 인해 국가 경제가 급속한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한국과의 방위동맹 구축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동안 케냐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바나나와 브로콜리와 같은 농산물을 주력 상품으로 수출해왔지만 정작 한국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최근 이집트에서 벌어진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아프리카의 방산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케냐 또한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한국 방산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초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당장 한국의 군사비만 놓고 보더라도 케냐의 국가 예산을 뛰어넘을 만큼 세계 강대국의 면모를 당당히 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군사비는 470억 달러였다. 이는 케냐의 국가 예산인 300억 달러보다 50%나 더 많은 규모다. 이 수치가 곧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유럽 대륙마저 호령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진영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매우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냐 매체인 더스타는 자국의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만한 나라가 없고 또한 1대1로처럼 아프리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약탈적인 패권 장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방위동맹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산복합체의 발전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노하우는 한국과 미국 같은 국가들과의 삼각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강력한 방위산업은 국가 및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케냐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케냐의 안정과 빠른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결국 케냐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극도로 혼란한 정세에서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를 보다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회원가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